우리 연암국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요. 선생님들끼리 연구 수업을 하다가 급하게 비문학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찍을 아주 간단한 영상은 19년도 이번 얼마 전에 쳤던 시험이에요. 6월 달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이번에 내신에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급하게 영상 촬영 준비를 못한 상태로 출력을 해서 바로 지문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은 연암국어학원의 소강의실입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지문 준비를 못 하셨더라도 같이 보면서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미리 색칠을 해놨거든요. 자, 에릭 버니 장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요, 심리 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랍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로는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와요. 자아 상태랑 그다음에 스토로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분석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아 상태의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A, 그다음에 B, 아마 페어런츠겠죠. C의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 어버이, 어린이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의 성격만 있으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성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사고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아 상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아 상태의 개념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계속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자아 상태라는 것은 어떤 순간마다 가질 수 있었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얼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합니다.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이때 김군은 그렇지. 어른의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자아 상태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면서 합리적 자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한 번 더 여백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류, 자, 보이십니까? 교류, 분석, 이론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자아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아 상태의 첫 번째 바로 A 상태, 즉 어른의 상태라고 얘기를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어른의 상태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현실적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자아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나중에 다른 자아 상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핵심 언어가 많이 지나갔거든요. 자, A 자아 상태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가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군은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 나옵니다.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때 김군은 피자아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자, 피자아 상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서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피자아 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로서,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피자아 상태라는 것은 가르치거나 보살피는 자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자아 상태로서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나 사고를 내면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 역할을 따라하고 있다면 컨트롤하는 페어런츠라고 볼 수 있죠. CP 상태이고요.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주었다면은 NP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 상태에서 두 가지 CP와 NP 상태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다음번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아 상태 첫 번째 어른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이 특징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피자아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피자아 상태는 어버이 상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자아에 영향을 끼친 것. 자, 그런데 이런 어버이 피자아 상태는 두 가지가 있대요. 먼저 CP자아 상태와 NP자아 상태가 있다라고 되게 돼 있죠. 자, CP자아 상태는 통제적 어버이라고 그러고 NP는 보살피는 부드러운 양육이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이 부모님 중에서 조금 무서운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우리 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처럼 자, 자상하고 부드럽고 나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양육자로서 부모님이 있죠. 자, 그처럼 어머니의 유형, 부모님의 유형을 CP와 NP로 나누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자아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잠시 김구는 직장 상사와 약속이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합니다. 이때 김구는 학창 시절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벌을 받을까봐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시자아 상태로 이동한 것입니다. 자, 시자아 상태라는 거, 네, 나왔습니다. 어린이 자아 상태다라는 거죠. 자, 시자아 상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시자아 상태로 이동을 했다. 시자아 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같더라 이거죠.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심들을 대연한다면 순응하는 AC 상태고요.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했던 것을 FC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딸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2명 중에서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조금 잘 들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곧 체감을 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아 상태 유형입니다. 바로 C, 어린이 자아 상태죠. 자, 이 어린이 자아 상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먼저 순응하는 어린입니다. AC. 순응하는 어린이의 유형이고요. 자, 그리고 자유로운 어린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FC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다.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서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을 하겠죠. 누구나 다 자아 상태가 있으니까요.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드디어 스트로크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색칠 한번 해볼까요? 자,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봐 라는 거죠. 자,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와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오케이, 언어와 비언어적 스트로크의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왜 언어와 비언어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와 그 다음에 행동이나 표정이나 몸짓 발짓으로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2번입니다. 계속 끝으로 일을 잘 처리했다고 그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난 당신이 좋아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존재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더라 해서 세 번째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아 상태에 대한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알아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한 욕망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의 신호를 보내는 걸 스트로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종류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놔서 세 가지 기준으로 총 6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언어적 스트로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행동이나 표정과도 같은 비언어적 스트로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오는 자, 조건적 스트로크가 있고요.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말이에요. 자,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해서 이렇게 총 6가지로 스트로크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하겠죠. 칭찬을 받기를 원하겠죠.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로도 얻으려고 합니다. 어머나, 여러분들 꼭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형광펜으로 적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선풀이 가장 좋아요. 선풀. 근데 선풀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선풀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자, 그 다음에 무풀이 낫다는 거예요. 악풀이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악풀이 낫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악풀이 낫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풀보다 더 괴로운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무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문에서는 보세요. 자,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면 차라리 부정적 스트로크를 얻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원리가 작용을 하게 된 거지요. 즉,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선풀과 악풀 중에서는 선풀이 낫겠지만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범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된다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마 대부분이 선풀일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는다면은 계속 그 행동 또 다른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계속해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은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아주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한다. 그러면은, 왜 그러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래. 악플,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다. 그죠? 자, 해서 심리에 대한 분석에는 굉장히 이 교류 분석 이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을 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관련지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약간 가부장적인 어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영향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피자 상태, 페어런트 부모 상태 중에서 CP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겠죠? 자, 비문학 분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아마 응용해서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영상이라든지 칠판 수업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긴급하게나마 찍었습니다. 잘 봐주시고 내신 시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신도 그리고 수능도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들 대박나세요. 연암국어 화이팅!